정말 상속 빨리 많이 받고 싶다. 상속? 최대한 느껴줘야지. 죽을 때 할까? 5, 60대 은퇴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게요? 사전증여입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다니쌤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증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아시고 싶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50대 뚜벅이 부부 뚜니입니다. 뚜니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자금 다 갚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저희한테 대출 받아서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나요? 계속 상환이 쭉 실행이 되는 거죠. 결혼하면 생활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양가 부모님도 생기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아이들도 생기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이면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아이들이 크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요. 서울 집은 또 얼마나 비싸요. 저희가 예전에 살 때보다 요즘이 훨씬 더 집 장만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부모가 도움을 좀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맞아요. 부모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면은 아주 좋죠. 그런데 요즘 사전 증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지요. 네, 저희 존경하는 다니쌤도 여러 영상에서 사전증여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노후 자금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노후 자금을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전 재산을 다 올인해서 줬는데 그 자식이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가 뭐 여타의 이유로 주신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날려버린다면 온 가족이 얼마나 경제가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겠어요. 또 부모한테 돈만 받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니까 담임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증여하는 시기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50대, 60대면 한참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이고 이 시기에 자녀들보다 사회 경험이 많아서 돈을 불리고 지키는데 자녀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쌤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전 증여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자녀들이 그동안 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 그 돈들을 불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 증여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네요. 사전 증여하는 시기도 부모가 경제 생활을 정리하고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시기로 정하면 되고요. 맞아요. 그때가 대략 70대 중반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다들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모두도 건강해서 70대 초반까지는 사회적으로 다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70대 중반이면 저희 자녀들이 대략 40대 중반쯤 되고요. 저희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행복계약서로 교육을 받고 대학교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학자금 상환을 하고 저축을 할 거고요. 그렇게 저축한 돈만큼 저희가 결혼 자금을 또 대출해 주잖아요. 결혼 자금을 또 계속 상환을 해왔을 거예요. 그 정도 경제적으로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전 증여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신뢰를 쌓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계약서에 부모 나이가 7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 사전 증여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어요. 맞아요. 사전 증여이지만 조건부 증여로서 대출 형식을 취할 겁니다. 대출 계약서도 정확하게 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자도 정확하니 받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은퇴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집 평수도 좀 작은 걸로 줄이고 어떤 미니멀 라이프의 그런 삶으로 차차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도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그 나이에 맞는 또 다른 재밌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아이들에게 가는 몫이 줄어들죠. 사전 증여를 아주 조금만 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쓸 데가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 의미 있는 곳, 이런 곳에 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 증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출 형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무 관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출 이자도 안 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돈만 받고 나이 드신 부모를 모른 척 하면 되나요?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판사 앞에서 만나야죠. 이것은 부모가 백전백승이에요. 이미 판례로 많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행복계약서 만들 때 변호사 자문도 받았어요. 그런데 뚜니님 너무 부모가 빡빡한 거 아닌가요? 무서운데? 무섭나요? 아니에요. 정의 있는 척 하면서 애들 불효자라고 욕하고 나쁜 애들 만들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하긴 부모가 아이들 젊었을 때 엄격하게 훈련을 하고 아이들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애들은 행복계약서대로 잘 실행할 겁니다. 맞아요. 행복계약서는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반듯한 사회인 만들기 프로젝트도 되고요. 또 투자 마인드 기르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강뷰 보이는 후배네 집에 갔었죠. 네, 젊은 후배 부부의 집인데요. 서울에서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를 장만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모님 도움 없이 가능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30대까지도 그 부모님이 처참하리만큼 안 도와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업이 거의 망해서 사회 인원을 끊고 절에 가야지 이런 생각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후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안 도와주신 것이 지금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배네도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결국은 신뢰를 받았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얻고 나니까 친구들이 정말 필요할 때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찍 그 나이에 자리를 잡은 거고요. 젊은 부부들 그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가 교육을 잘한 거고 자식이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정말 저희의 롤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얼마예요? 10억? 잔인하게 안 도와줘요. 네. 어느 정도 잔인하시냐면은 지금 되게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발언이라는 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되게 이제 물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뭐 채무 불이행까지 상태가 온 경우에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술 먹고 부모님한테 아들 뭐 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면 부모님이 듣기에는 되게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정도 말하는 게 되게 서운하셨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단돈 100만 원도 지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미 침몰하는 배에 바가지로 물 푼다고 한들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루이가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주기가 진짜 힘든 거잖아. 힘들지.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 아파서 아야 해도 막 호호 해주는데 그렇지. 난리 나는데 조금만 그렇게 있으면 될 할 것 자신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집 재정은 남편이 관리해. 강심장에 멘탈도 좋고 이게 딱딱딱딱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저는 타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 남녀를 떠나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대신 알고는 있어야 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자산을 엑셀 시트로 다 정리해가지고 수익성 부동산도 가구실별로 구매 자금, 세금부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하면은 공유도 하곤 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외에 부인이 모르는 어떤 등기 자산에 대해서도 다 시트 만들어 놓고 제가 모르는 자산 부인이 있어요. 모르는 시댁의 자산. 그래서 저는 신경은 그런 거 안 쓰고 그건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당신 그게 이제 엉감생심 수익형 하지 말아라. 부동산인데 명의는 사전에 돼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일절 관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부모님 거. 부모님 생활 자금이시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네. 우리 한 수 배우고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재산세는 또 아들이 내줍니다. 네. 그리고 또 통신비도 아들이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좋은 자식이 훈련을 나오는 것 받으시니까 같아요. 또 그렇게. 그 후배 부부를 보니까 저희가 정말 바라는 미래의 자녀 모습이에요. 그 부모님을 본받고 멘토 삼아 저희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겠어요. 네.